대부분의 고양이는요, 사랑스러우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일부의 고양이들, 소위 예민하다고 겁이 많다고 하는 고양이들은요, 우리를 향해 비교적 쉽게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 정도의 차이와 공격성을 드러내는 한계점은 고양이의 성격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으나 고양이가 공통적으로 우리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는 이런 이유들은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우리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6가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방어적인 공격성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위 예민한 고양이 혹은 겁이 많은 고양이가 보이는 이런 종류의 공격성입니다. Fear based 공격성, 즉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공격성에 해당되는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요, 불안에 의한 혹은 공포에 의한 공격성입니다.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방어적으로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이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는 지극히 야생에서의 생존 방식에 기인한 이런 공격성입니다. 길에서 입양한 아이가 보이는 공격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위 사회화가 잘 안 된 아이들이 보이는 공격성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불안하거나 혹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여러분을 향해 이빨을 드러냅니다. 입양한 고양이가 구석에서 안 나오며 하악질을 한다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 케이지에 넣으려고 할 때 하악질을 하거나 또 병원 진료대 위에서 저한테 보이는 공격성이 모두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어적인 공격성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이는 공격성은요, 쓰다듬기 공격성, 패팅 어그레션인데요. 고양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해하는 그러한 공격성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가 골골대며 좋아해서 이렇게 막 쓰다듬고 있었죠. 이렇게 갑자기 막 쓰다듬고 있더니 갑자기 나를 콱 물고 도망가더라. 한참을 쓰다듬었더니 좋아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여 나를 향해 하악질을 하더라. 이런 류의 공격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의 실수이기도 한데요. 고양이란 동물을, 우리 고양이를 강아지와 비슷하게 생각하여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겁니다. 강아지는요, 사실 쓰다듬어 주면은요, 한없이 좋아하고 어느 부분을 쓰다듬어도 당연히 무조건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고양이는요,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을 서로 핥아주는 알로그루밍 정도로 인식을 하고요. 또 고양이마다 허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요, 이렇게 오래도록 쓰다듬어도 별다른 반응을 잘 안 하고 잘 있는 고양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요, 처음엔 가족으로서 허용은 하지만 어느 정도 쓰다듬으면 기분이 나쁘다며 탁 쳐다보고 꼬리를 탁탁 치는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은 못 참고 하악질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즉,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도 중간에 그만 만지라고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신호를 보내고요. 그래도 쓰다듬으니까 화를 낸 것뿐입니다. 어느 정도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기분이 나빠지는 어느 선, 어느 역치까지 가지 않는지는 고양이마다 또 그 상황마다 또 기분마다 또 만지는 부위마다 또 만지는 강도마다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쓰다듬다가 고양이가 쳐다본다든가 꼬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성은요, 놀이 공격성입니다. 일명 사냥 공격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놀이 공격성은요, 요즘에는요, 사실 사냥 공격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2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에서 다발하며 이런 류의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얘처럼요, 에너지가 넘치고 성격이 활달하며 동거매 없이 홀로 자라고 대체로 아기 고양이 때 엄마 고양이에서 너무 일찍 떨어진 그런 류의 고양이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의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의 형태는요, 마치 사냥을 하듯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다리를 달겨들어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도망가다든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여러분의 손을 물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공격성을 보입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또 생각보다 세게 물기 때문에 우리는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겁에 질리게 되는데요. 한참 활발한 나이대의 고양이가 집에서 홀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집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대상인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보고 갑자기 덮쳐서 무는 사냥놀이에 의한 공격성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요,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하루에 2회로 제한급식을 한다면요, 배고플 때 더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사냥놀이를 스스로 집사의 손과 발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공격성은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냥을 한다기보단 단순히 움직이는 대상, 즉 움직이는 손과 발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손으로 놀아주거나 손으로 쓰다듬는 것 자체를 자제하고요, 충분한 음식을 주며
무리하거나 심심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많은 장난감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요, 장난감으로 생각하진 않게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입니다. 고양이가 무언가에 겁을 먹거나 흥분을 하게 된다면요, 흥분한 원인과 상관없이 옆에 있는 집사, 즉 여러분을 대상으로 공격을 해서 흥분을 해소하는 형태의 공격성을 말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요, 갑자기 집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잘 찾아보면은요, 고양이가 흥분할 만한 원인이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돌연 창밖을 보다가 멀리서 보이는 새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마침 창가를 지나가는 여러분을 보고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혹은 주방에서 요리 냄새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 흥분하다가요, 주방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집사의 다리를 확 하고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제가 흔하게 보이는 형태는요, 동물병원에 와서 겁에 질려 흥분한 상태에서 이 고양이를 달래보려는 여러분, 즉 보호자를 바로 핥히거나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즉 무언가 자극원이 있다면은요, 그 자극원 곁에 있던 집사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공격성을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화풀이죠, 사실은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일로요, 사람의 어린아이가요, 마트에서 흥분하여 울다가 화풀이를 엄마에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막 마트에서 이거 사줘 하고 울다가 엄마 막 때리는 애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통증에 의한 공격성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노령묘에서 종종 보이는데요, 몸이 아파서 보이는 공격성으로 뭐 관절염이나 어디 통증이 있는데 쓰다듬다가 거기를 건드리면은요, 갑자기 문다든가, 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던 아이가 우리를 향해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뭐 이런 질병에 의해서 성격의 변화나 통증에 의해서 짜증이 늘고 더 방어적이 되는 이런 기제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령묘가요, 갑자기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묘에서 갑자기 생기는 공격성의 원인의 90% 이상은요,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영역 공격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공격성에 들어가는데요, 뭐 강아지에선 굉장히 흔한 공격성이지만 고양이에선 사실 거의 안 보이는 종류의 공격성입니다. 자신의 영역이나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방문한 낯선 사람을 향해 보이는 이런 종류의 공격성입니다. 뭐 중성화가 안 되는 수컷 고양이라면은요, 뭐 종종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공격성이긴 한데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상담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혹 여러분의 고양이가요,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가 공격성을 보이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